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이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중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한의과대학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소규모 한의과대학이지만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고 교통이 좋다는 장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있는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에 석 소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시를 위한 이상적인 비교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신 바 있기에 이를 꼭 선행 콘텐츠로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콘텐츠에서 활용한 올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표현이 앞으로의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종종 나올 것이기도 하고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갈 수준은 아닌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읽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지 비교적 객관적인 진단을 내린 학생들이더라도 우선 한의과대학 입시를 위한 최상위 비교과에 대해 인지해 두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본인은 본인 비교과가 A에서 2등급 중에 B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뜯어보니 D 정도도 되지 않았던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적으로 말하면 1등 한의과대학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비교과를 쌓아놔야 2등, 3등 한의과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을 뿐더러 비슷한 지원군 내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해당 콘텐츠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천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과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제작한 정원 내 수시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석 소장님이 지난 한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위의 자료는 연도별로, 아래 자료는 전형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형 구성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 변화할 것은 없고 교과 100%의 수능 지정 과목 제한이 살아있고 최소 2과목은 1등급이 떠야 하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2단계 면접 50%로 면접이 중요성이 상당한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이 선발 인원이 바뀐 것이 2026학년도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전형 구성에서의 유일한 변화입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 전형별 선발 인원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전형이든 합격의 문이 좁기는 한데 올해는 특히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에서 안 그래도 적었던 모집 인원이 더 줄어들어 1단계 합격 인원도 35명에서 25명으로 10명이나 줄어들었으니 서류 통과의 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전형별 인원을 조정한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 이 팀장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양해의 전형에 더해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일단 흐름상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은 점점 줄이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및 정시 모집의 인원을 살살 늘리는 즉 정량평가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결의 경우 한 명을 선발해 변동성이 큰 기회균형 전형은 제외하고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합격자 70% 내신커 성적 1.12등급, 합격자 90% 내신커 성적 1.13등급,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은 합격자 70% 내신커 성적 3.47등급, 합격자 90% 내신커 성적 3.88등급에 해당합니다. 2024학년도에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신입생 선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 면접 전형이었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돌려버리자마자 입결이 확 상승한 모습입니다. 정시 모집에서의 메디컬 성적은 말할 것도 없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교과 100% 전형에다가 정시 모집을 통해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주로 뽑는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석 소장님께서 예고하셨듯 2028학년도부터는 이렇게 퓨어한 교과 100% 전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2026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정량 위주의 선발을 택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에서의 최종 합격군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소 불만족스러웠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학업 역량에다가 특히 수학과학에 대한 높은 역량, 메디컬 생명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한의학에 대한 애정 모두를 가진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 각 대학의 심정이겠죠. 비교과나 면접이 완벽하면 성적이 살짝 아쉽고 학업 수준과 메디컬에 대한 높은 역량은 만족스러운데 타 메디컬을 준비했던 게 너무 티가 나는 생활기록부라든가 하는 식으로 차선의 학생을 뽑아왔던 것에 대해 이제는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 신입생을 소수 정예로 뽑으면서 진짜 제대로 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도 모두 가진 학생을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으로 선발할 거야 라는 것이 가천대학교 전형 구성 변화의 핵심으로 보이니 특히나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부 종합 가천의학학 전형에 관심을 두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충원 자체가 잘 안 도는 전형이니까 면접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와야 5명이라는 바늘구멍을 뚫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원래 수능 취준학력 기준은 2개 1등급으로 빡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하는 학생들 간의 리그입니다. 메디컬 준비 학생들이라지만 그래도 2과목 1등급이라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절대 아닌데 이러한 수능 취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합격자 성적 라인이 1등급 극초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메디컬이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합격생들의 경향에 대해 분석해보기에 앞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상황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일단 가천대학교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경원대학교라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전신입니다. 2012년에 이 경원대학교는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로 통합되었고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다른 메디컬 단과대학처럼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글로벌 캠퍼스에 따로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원래 가천대학교에서 출발한 것도 아닌 만큼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하는 말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위를 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다 2016년에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에서 한시적 인증, 쉽게 말하면 1년 더 기한을 줄 테니 조건 채워 오세요와 같은 인증 유예를 받아서 폐가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교수님들이 수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천대학교가 의치 한약이 모두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인지도가 낮은 대학도 아닌데 한의과 대학을 절대 폐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이때 교수님들을 꽤 충원하게 되었고 그 말인즉슨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에는 젊은 교수님들이 꽤 계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합격을 위한 비교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방금 말씀해드렸듯 한의과대학의 젊은 교수님들께서 신규로 많이 들어오시기도 했고 기존의 메디컬 인프라가 짱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비교과 방향성이자 실제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지향하는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이 융합 키워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천대학교뿐 아니라 많은 한의과대학에서 집중하고 있는 서양의학과의 융합입니다. 통합의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가천대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나 메디컬 인프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하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듯 가천대학교의 메디컬 인프라 장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본인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통합의학과 관련해서는 이 팀장이 첨부한 사례처럼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 시 기존 치료제에 더해 한약을 함께 사용했을 시 치료 반응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기존 치료제와 한약의 병용요법에 대해 탐색해 볼 수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수술한 이후 재활 과정에서 침, 뜸, 수기치료 등을 활용하는 것처럼 환자의 회복을 돕는 요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예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적어도 한의학을 전공하시려는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적으로 주된 의학이 역할을 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한의학이 과학화, 표준화라는 방향성을 꼭 지켜야 할 것이며 석 소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콘텐츠를 통해 말씀해주신 올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중 올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파킨슨병, 치매, 특정 암 등등으로 목표를 구체화한 경우라면 플러스 알파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과학과의 융합입니다. 앞선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이동원 교수님이 연구 실적이었던 류머티즘 관절염의 한의학 병용요법 연구에 있어서도 주요 천연물 약제 조합을 도출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특히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창업 교수님의 경우 챗 GPT를 활용한 전통 한의학 데이터 분석 및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시기도 하셨으며 김창업 교수님이 가천대학교 생리학교실 신경망 그리고 시스템의학 연구실에서는 계산과학적 방법으로 한의학에 접근하고 있는 등 AI 챗 GPT와의 접목이 핵심이 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한의학의 첨단 기술과의 접목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AI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이를 잘 활용하시면 눈에 띄는 비교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한의학이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드리자면 단일 표적이 아니라 하나의 약물이 여러 표적에 작용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는 네트워크 양리학이 있습니다. 단일 표적을 지니는 양약과 다르게 보통 여러 약제를 활용해 만들어서 여러 곳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약의 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나 단백질 데이터, 약물과 질병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죠. 비단 AI, 빅데이터 분석만이 한의학과 접목 가능한 첨단 기술인 것은 아니고 진맥로봇, 침술로봇 등도 첨단 과학의 사례로서 한의학이 현대화 첨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니 자유롭게 의견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석 소장님께서 경희대학교 콘텐츠를 통해 말씀해주신 올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중에서 지금까지 한의학이 아쉬운 점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완하고자 하는 플러스 베타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팀장이 한의과대학 분석 첫 콘텐츠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이미 탄탄한 가천대학교만의 의료 인프라와 함께 젊은 교수님들의 AI 등 첨단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에 대한 시도라는 특성이 뚜렷한 만큼 이를 살릴 수 있는 융합 키워드를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 넣어서 눈에 띄는 비교과를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여러 한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오늘의 콘텐츠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